미국의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이제 추세를 20일 2평은 유이고요. 60일 2평이 미국 지수는 좀 20일 2평보다는 60일 2평을 좀 많이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추세를 좀 이루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S&P 500도 마찬가지 좀 추세를 이루고 살짝 이탈하는 모습은 중간중간 이렇게 나왔지만 곧바로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꺾였죠. 뭔가 다우존스하고 S&P 500이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5일선도 꺾여 있고 20일, 60일 1평도 다 꺾였어요. 근데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확실한 건 엔트래픽 쇼크라고 살짝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사모펀드 대출하고 요거에 대한 부실화, 이런 부실화가 나오면 은행에 대한 좀 리스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장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이제 이 사스라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보면은 예전에는 뭐 재무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 이런 거 PC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PC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접속만 하면서 사용을 하죠. 재무나 회계 이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구독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소프트웨어를 조작할 필요가 없이 AI 에이전트가 모든 걸 하는. 그러니까 기존 B2B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근간 흔드는 아주 엄청난 좀 불안감을 야성하는 문제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기업의 직원을 이제 고용하면 그 수만큼 소프트웨어를 사용료를 지불했는데 직원 수 대비 이제 매출이었죠. 그리고 현재는 이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AI 에이전트 하나가 10명의 업무를 대신해 버립니다. 코딩 그리고 법률, 데이터, 코딩 같은 경우는 30명의 인원이 6개월간 해야 할 큰 프로젝트를 이 AI 에이전트한테 맡겼더니 10분 만에 해결해 버렸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법률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ETF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게 왜 급락하는 게 문제가 됐냐면은 이 프라이빗 에쿼티는 지난 10년간 이제 이 PE들은 안정적인 구독 매출을 담보로 수많은 비상장 사스 기업에다 인수를 했거든요.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 인수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인수 자금의 대부분은 사모펀드 대출 시장에서 이제 조달이 되었고 그 담보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 사스의 매출 하락은 이자 미지급, 펀드 부실, 연기금, 보험사 손실로 이어지는 연쇄 부도 가능성을 야기해 버립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약간 이제 부각이 되고 AI 시대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시장을 보면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양홀딩스. 이 삼양식품하고는 다른 겁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삼양라면이지만 삼양홀딩스는 화학, 식품 소재, 의약, 바이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고요. 삼양그룹의 지주사로 설탕, 밀가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술용 등 B2B 소재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화학, 바이오, 그리고 이제 의약, 그리고 이제 패키징 이런 회사고요. 주로 이제 리프팅실 크로키와 이제 필러, 라플렌의 수술이 확대되면서 이제 실적 기여도가 급상승 중이고, 항암제도 있고, 그리고 사업 재편을 하면서 26년도엔 조금 이제 기대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 그리고 우선주도 최근에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종목 BMT. 자, BMT는 일반 피팅 회사 이제 성광밴드, 태광 등 있죠. 이게 이제 피팅이라는 게 거대한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나 조선세제관 대구경 용접용 파이프를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걸 이제 납품하는 것이 이제 피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BMT의 주력 분야는 정밀이 이제 핵심입니다. 반도체 라인이나 가스관에서 미세한 유체 흐름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밸브와 이음새를 제조합니다. 이제 기술 장벽이 이제 훨씬 높은 고부가지 상품이라 할 수 있고, 이제 반도체 공정의 필수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팩콘솔이 이제 독성가스나 특수 화합물질을 이송하는 핵심 배관 부품이고요. 또 이제 기술 국산화에도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만 이제 주목할 때 소모품인 이 피팅은 설비 투자 재개 시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발 모멘텀도 있어요. 26년 3반기에 이제 사우디 현재 공장이 이제 본격 가동되면서 이제 국내 건설사의 플랜트 수준 물량뿐 아니라 아람코가 이제 직접 발주하는 유지 보수 물량까지 흡수하는 현지화 프리미엄이 시작되는 기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이 종목의 이제 특징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이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HBM 좀 낙수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전기 에너지 인프라 이제 성장에 의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수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BMT는 이제 전기 사업부가 이제 분전반, 배전반, 데이터 센터형 전력 설비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고, 또 냉각 시스템의 이제 배관, 데이터 센터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가스 배관용 피팅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 이건 좀 지난 건데 현재는 PBR이 0.9 정도로 지금 현재 올라왔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뭐 유동성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홀딩스고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이 상태에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PBR이 0.2예요. 0.2. 0.29.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PBR로 보면 아직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차트의 모습은 완전히 이쪽 구간은 직전 고점을 넘으면서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부근이고요. 그 부근을 깨지 않고 현재에서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아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 물량은 어느 정도 홀딩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외인은 조금씩 사고 있고, 개인도 사고 있지만 기관은 좀 팔고 있어요. 그 다음 종목 BMT. BMT도 이제 PBR이 현재 0.98 정도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세를 좀 이루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추세를 이루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추세를 이루면서 움직이지만 이제 이쪽 구간은 이제 저항 구간이잖아요. 이런 구간은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살짝 밀려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려오면서 눌렸을 때는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서 밀렸기 때문에 현재 음봉으로 밀려왔죠. 근데 이런 구간은 살짝 눌리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구간이 좀 매수 타점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난 관심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요날 좀 그랬죠. 시작할 때 하한가로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호가창에 좀 장난이 있었고,
그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올라오면 판단하기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워졌고,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야,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만 달리지 말아라 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올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나 갑자기 흐름이 변하면서 양봉을 갖다가 2개, 3개 이상씩 이런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더군다나 이제 21선까지 이탈한다고 하면은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매도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꼭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현재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추세는 이루고 있지만, 갑자기 추세가 깨지면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다고 하면은 일단 얘는 절반이라도 매도하면서, 현재 이제 시장이 초반에 설명드렸죠. 불안감이, 다른 미국 증시도 불안감이 있어서, 좀 소프트웨어발 좀 불안감이 있어서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아도 뭐 괜찮죠. 현대가 버텨주니까 기아도 버텨주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날 매수가 됐어요. 그쵸? 21선을 타고 올라가면 매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살짝 매수가 됐습니다. 이런 건 이제 분할 매수라고 볼 수 있죠.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만약에 이제 매수한 구간을 올라타고 잘 버텨주고, 이런 구간을 오랫동안 횡보하고 눌림을 준다고 하면 한 번 더 추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아직 괜찮습니다. 이제 추세에서 좀 꺾이긴 했었는데 추세보다는 저 PBR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빠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노루페인트는 살짝 하방 경직이 나오긴 했어요. 하방 경직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이제 박스권 구간을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 구간을 좀 돌파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차트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자, 달바 글로벌은 최근 보면은 외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요런 상승 흐름은 외인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안 됐죠. 21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고, 자,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꺾여 내려오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이격도가 좀 좁혀질 수 있죠. 이런 구간에서 다시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다시 또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인테크 아직 흐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고, 하시는 좀 정말 어려웠어요. 이제 관심 정보 넣었을 때가 요날 넣었었는데 21선 추세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깨지는 않았어요. 깨지 않았고, 깬 후에 한 21선 이평선을 깼네. 여기서 또 깼잖아. 항상 그러잖아요. 3일 정도 안에 올라와야 된다. 자, 3일 안에 올라왔어요. 그 후로 급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흐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데미지를 좀 받는데, 요 종목을 관심 종목 이 구간에 넣었을 때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기대감으로 좀 넣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좀 밀려서 올라가는 모습 보면 좀 눌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식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죠. 생각보다 좀 안 올라가는데, 이 구간에서 저항이 좀 세구나. 물린 구간에서 조금 아직도 여기서 매물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나 개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략을 좀 수정하는 겁니다. 자, 내려오면서 눌림을 줄 때 다시 21선 이평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원 시스템은 멋지게 올라갔어요. 그쵸? 여기서 관심 정보 넣고, 그쵸? 이 양봉에서 안 넣었어요. 여기 윗골에서 안 넣었고, 여기서도 안 넣었어요. 이런 눌림목 주는 데선 넣을 수가 없죠. 이런 눌림은 장난치는 눌림목이잖아요. 이런 데서 속아서 행보 눌림이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빠져서 전저점까지 개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추천했냐? 요 음봉에서 추천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멋지게 추천을 하고 이날 25%까지 올라가는 기억을 토했어요. 자, 그럼 연속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다. 그러면 좀 늘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타점도 달라지고, 자, 윗꼬리 위로 올라타는지 안 올라타는지가 좀 중요할 거고. 자, 유튜바이오는 뭐 미친듯이 날아가네요. 요날 완전히 밑에까지 흔들었다가 이날 이제 상한가였잖아요. 상한가인데
시가가 마이너스 8%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마이너스 8%를 감아서 올려버렸어요. 감아서 올렸다는 거는 상승 의지가 상당히 많은 거죠. 자, 솔직히 이제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차트를 분석할 때 급등은 나오겠다. 이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었을 때가 이날이에요, 그쵸? 이날 넣고, 자, 요날 이렇게 이럴 때 관심 종목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요날 넣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빠졌을 때는 계속 빠지니까 이상하다라고 계속 쳐다만 봤던 거죠. 그러면 한 번쯤은 여기서 튕겨져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판단을 했을 때는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맞추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세력의 영역이에요. 세력 영역.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석했던 사람은 여기 정도까지 가면은 이 상한가까지 안 가요. 요날에서 다 팔아버리던가 아니면 요날 좀 올라갔을 때 팔고 요날까지 가져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다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잘하는 고수분들 계시고 아직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한 번 좀 올리겠다 예측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관심 갖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관심 종목 놓고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상상 외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예언을 했느냐? 뭐 그럴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요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요건 몰랐습니다. 이게 차트 분석이에요. 이런 게 차트 분석이고 그냥 급등 나오고 찍는 거는 그냥 운빨로 대충 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솔 와이원스도 멋있게 올라갔어요. 그쵸? 여기서 관심 종목 놓고 자, 21선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와,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쏴버렸습니다. 멋진 상승.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판단해서 이런 급등을 먹는 거하고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또다시 급등을 노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여기서 또 급등을 노린다. 힘든 거예요. 근데 좀 눌림목을 주고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렸으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면 어느 정도 벌릴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얘들은 다 수익 아닐까요? 여기서 돌렸다고 하면 그쵸? 다 수익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져도 얘는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던지는 거. 그럼 언제쯤 올릴까? 그 눌림에서 받는 게 또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원익 QNC 아직은 그럼 괜찮죠? 좀 괜찮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자, 21선 이평이 지금 쫓아 올라가고 있고 그것을 깨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제 깨지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는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시황은 아직 살아있죠. 시황에 대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은 안 할게요. 셀트리온도 정말 멋있게 올라갔습니다. 정말 멋있게 올라갔고 자, 점점 이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격이 벌어지면 뭐다?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외인도 조금씩은 이제 팔면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개인은 아직 계속 받아주고 있고 외인 기관은 계속 받아주고 있고 개인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물렸다가 이렇게 본전 오니까 당연히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여기서 팔아야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거 계속 들고 있기 힘듭니다.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정상적인 흐름. 아무래도 보시피 또 정말 멋있게 올라갔고 이렇게까지 불을 뿜을 줄 몰랐습니다. 일단 눌림을 주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외인은 아직 계속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개인은 차익 실현보다는 이제 본전 왔으니까 팔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익 욕구를 하는 건 이제 기관들이 여기서 좀 차익 욕구 나와서 좀 던지는 것 같아요. 던지다 보면은 더 이상 던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런 구간이 눌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구간이 찐 눌림목이죠. KG 모빌리티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격이 살짝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고 일단 윗꼬리에 대한 윗꼬리에서 물린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좀 저항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아직 박스권이다.